잭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1월 데이비드와 벌린더 템펄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벌린더는 곧 출산할 예정이었고 의사들은 몇 주 안에 진통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모든 임산부와 마찬가지로 벌린더는 매우 피곤했고 아들 에번을 돌보는 데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데이비드는 아내의 집안일을 덜어주기 위해 저녁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에번과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부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 후에는 카페에 들러 샌드위치와 콜라를 마셨습니다. 카페를 나선 후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데이비드는 집 현관문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번, 할런 내 집에 잠깐 데려다 줄게 알겠지? 데이비드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길 건너편에 있는 친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엄마한테 갈 수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있어. 데이비드는 달리할 말이 없었습니다. 켄틴 할런은 예상치 못한 손님에게 문을 열어주자마자 데이비드는 아들을 거실로 데려가고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켄틴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소리친 후 말없는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켄틴은 소리쳤지만 템펄 집에 깨진 현관문을 보자 데이비드가 집 안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모든 옷장이 열려 있었고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닥에는 계단으로 이어지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켄틴은 데이비드를 옆으로 밀치고 드레스룸 계단 아래에 벌린더가 엎드려 팔을 벌리고 누워 있으며 머리 뒤쪽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충격에 빠진 듯 비명도 지르지 않고 아내의 시신으로 달려가지도 않고 즉시 휴대전화를 꺼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살인의 잔혹함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이비드에게 벌린더의 맥박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심폐소생술이요? 그녀의 머리가 벽에 흩어져 있어요. 경찰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템펄 가족의 불테리어 색은 낯선 제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으르렁거리고 짖으며 경찰관들에게 달려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경찰관은 권총을 꺼내 들었고 집 밖으로 나온 데이비드는 총을 치우라고 소리치며 공격적인 개를 차고로 데려갔습니다. 비극이 발생한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주변을 둘러보고 집주인이 그 순간 집에 있다는 것을 몰랐던 강도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가 임신 중이었지만 그들은 그녀를 쏘고 목격자를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6년 벌린더는 고향에서 대학 교육을 받았지만 쌍둥이 자매 브랜던은 스티브 오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벌린더는 고등학교 때 자신보다 3살 연상인 마셜 켈리와 데이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 관계에 반대했습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딸이 명문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듯이 벌린더는 일찍 임신하여 지역 대학도 중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그들의 집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캐럴은 딸이 마셜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그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하면 어디든 나가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 집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벌린더는 항상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고집 센 소녀였고 어머니의 말을 경종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얼마 후 마셜이 초대된 가족 저녁 식사에서 두 젊은이는 결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 이제 결정했으니. 엄마는 이를 악물었고 그들은 저녁 내내 완전한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벌린더는 실제로 자신이 성인이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공식적인 결혼을 특별히 원하지 않았지만 여자친구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젊은이는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축하 행사는 없었습니다.
벌린더는 언니의 흰 드레스를 입고 몇몇 친구들을 불러 마셜과 서명한 후 도시를 돌아다니며 샴페인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다음날 벌린더는 짐을 싸서 남편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따로 살 계획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결혼은 사실상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미 언급했듯이 벌린더는 어머니의 비난을 듣지 않고 독립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의 맛은 매우 썼습니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마셜은 늦게까지 일한다고 말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벌린더는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셜은 어떤 낯선 여자, 아마도 그의 동료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속은 아내는 싸움이나 질투 장면을 만들지 않고 짐을 싸서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마셜은 그녀의 집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이며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벌린더는 확고했고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젊은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고 곧 이혼했습니다. 1998년 벌린더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그녀의 공정함을 존중하고 심지어는 약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벌린더는 임신 때문에 학교 간 농구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동료 리처드 바크머니 팀과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팀을 잘 준비시킬 수 없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직업이 있었다면 오래전에 교사를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벌린더는 이러한 태도를 싫어했고 이 축 늘어지고 뚱뚱한 40세 남자가 어떻게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벌린더는 학생의 결석을 못 본 척하는 교사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인 라일리 조 샌더즈가 몇 달 동안 수업에 결석한 것을 알아차리자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교사로서 자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년이 체계적인 무단 결석자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것은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나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는 학교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벌린더는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그녀는 근처에 사는 그의 어머니를 방문하여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나중에 그것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교사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라일리 조 샌더즈는 수업에 와서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농구 경기 도중 샌더즈가 상대를 밀치고 벌린더가 라일리의 역겨운 행동을 지적하자 그는 그녀에게 심한 말로 모욕하고 심지어 이것에 대해 대답하게 될 거야. 특히 저녁에는 주위를 잘 살펴봐. 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1987년 마셜과 헤어진 후 벌린더는 고향에 남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언니를 따라 스티븐 F. 오스턴 주립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녀는 대학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소명을 찾은 것 같습니다. 공부 외에도 농구 코치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젊은 여성은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같은 대학교에서 그녀는 데이비드 템퍼를 만납니다. 그는 벌린더처럼 축구 코치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대학교 팀의 주장으로도 뛰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축구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연습했고 그때 이미 학교에서 스타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팀에서 성공적으로 뛰었고 모든 교사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성격이 어려웠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모욕하거나 심지어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모면했습니다. 경기 도중 그는 쉽게 흥분했고 오랫동안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팀 선수 중 한 명은 데이비드의 공격성이 그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벌린더와 함께 있을 때 데이비드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고 말 그대로 여왕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배려심 많은 남자로 변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연인에게 미소를 짓자마자
데이비드는 즉시 흥분하여 주먹으로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했습니다. 벌린더도 그 맛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부모님도 그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아들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에 열광한다는 사실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는 그들이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쌍둥이 자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관계에 대한 벌린더의 친구들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데이비드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벌린더를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관계에서 그녀는 많이 변해서 제약을 받고 조용하고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삶이 데이비드를 기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이러한 유독한 관계 속에서 벌린더는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부모님과의 전화 통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방학이나 주말에 집에 가는 일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가족 중 누가 이것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졸업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불테리어를 키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애완동물 이름은 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졸업장을 받은 후 데이비드와 벌린더는 결혼했습니다. 1999년 경찰은 범죄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나운 개가 지키고 있는 집에 강도가 침입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경찰이 템펄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불테리어의 주의를 어떻게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 다음 그들은 현관문에 주목했습니다. 범인이 안에서 자물쇠를 열려고 한 것처럼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유리 조각이 문턱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유리 조각들은 입구 오른쪽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이 잠금 해제되었을 때 유리가 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옆에 넘어져 있는 탁자 위에 상자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귀걸이, 반지, 금처럼 보이는 체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강도가 왜 보석에 손대지 않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템펄 가족의 집 안에서 매 순간이 지날 때마다 경찰관들은 집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연출된 것처럼 보인다는 결론에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강도 사건에서 범죄자는 찾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살인과 관련하여 총격은 머리 뒤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피해자가 살인범에게 등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있을 때 12게이지 산탄총으로 발사되었을 것입니다. 즉, 산탄총은 강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무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휴대하거나 운반하기가 매우 어렵고 눈에 띄지 않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벌린더의 경우 살인은 오후 4시에 발생했습니다. 범죄자는 대낮에 산탄총을 들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집에 무기를 보관하십니까? 네, 소총 몇 정이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무기를 보여주었지만 벌린더를 죽일 수 있었던 산탄총은 그 중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도난당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함께 경찰서로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는 매우 초조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과 함께 갔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그의 아들 에번은 할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1996년 데이비드 템펄과 켄틴 할런은 이웃이자 같은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업무 시간 외에 만나 함께 TV로 경기를 보거나 가족 바베큐를 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와 켄틴은 스포츠에 대한 사랑 외에도 다른 무언가로 가까워졌습니다. 학교에 헤더 스카트라는 새로운 젊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켄틴은 즉시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온갖 관심의 신호를 보냈으며 어느 날 저녁 식사에 그녀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헤더는 거절했습니다. 켄틴에게는 경쟁자가 있었고 놀랍게도 그 경쟁자는 데이비드였습니다. 켄틴은 아들이 있는 기혼 친구가 직장에서 비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났고 분개했습니다. 켄틴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좋은 친구였고 비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헤더는 데이비드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고 자신의 실제 삶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결혼 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학교 밖에서 데이비드와 헤더는 행복한 커플처럼 행동했고 그것은 모든 교직원이 알아차렸습니다. 벌린더는 데이비드의 두 번째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퀸틴과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퀸틴은 당연히 고통받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생생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군요. 데이비드는 당신의 남편이고 훌륭한 가장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생각할 것이 많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이전에는 벌린더를 매우 존경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아내를 모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종종 그녀를 뚱뚱하다고 불렀습니다. 출산 후 그녀는 약간의 체중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마치 그녀가 단정치 못한 외모로 그들을 겁주는 것처럼 손님이 집에 있을 때 다른 방으로 가라고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벌린더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대신 자신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받아들였지만 밤에 울었고 여성으로서 매우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데이비드는 헤더와의 새로운 관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1999년 경찰은 데이비드를 의심했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파일을 살펴보던 중 템펄 집에서 살인이 일어나기 8일 전에 다음 거리에 있는 집이 강도를 당했고 범인은 라일리 조 샌더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벌린더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무단 결석하고 그녀를 위협했던 바로 그 학생입니다. 그는 즉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라일리는 살인 당일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12게이지 산탄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샌더즈의 집을 수색했을 때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은 경찰이 자신을 구금할 모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자 살인 당일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증언으로 모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라일리에 대한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1998년 동료와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데이비드는 가족과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의 심리적 압박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의사소통은 모욕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에 벌린더는 다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가 데이비드에 대한 과거의 모든 불쾌한 일들을 잊게 만들었고 그녀는 기뻤습니다. 데이비드도 행복한 아버지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데이비드는 밤에 집에 오지 않았고 벌린더는 그의 밤 부재 이유를 묻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이 매우 화를 내고 큰 소동을 피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벌린더는 종종 데이비드에게 아기 출산 준비를 돕고 새로 생길 아이 방을 수리하기 위해 가게에 가고 벽에 선반을 설치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내의 모든 요청을 무시했고 벌린더는 임신 중이었지만 쇼핑을 가고 벽을 페인트하고 구입한 가구를 조립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벌린더는 이미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서로에게 무엇을 줄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올해는 서로 선물을 주지 말고 아껴둔 돈을 곧 태어날 아기에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예비 엄마에게 조산할 수 있으며 아기가 새해 전에 태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왔지만 배우자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벌린더에게 아무것도, 심지어 작은 것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갑자기 짐을 싸서 새해 연휴는 친구들과 사냥을 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린더는 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언니는 벌린더가 버려진 느낌을 받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경고했듯이 언제든 진통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데이비드는 친구들과 사냥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더와 함께 휴일을 보냈고
헤더의 목에는 템펄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금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2007년 데이비드 템펄은 아내의 살인에 대해 거의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의 삶에 벌린더 템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고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1년 헤더와 결혼했고 두 사람은 에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2004년 11월 그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는 경찰관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데이비드에게 수갑을 채우고 벌린더 템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고 알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재판은 2007년까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범행 동기는 헤더와의 새로운 연애였습니다. 데이비드의 동료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벌린더가 임신했을 때 그는 뚱뚱하고 임신한 아내를 젊고 아름다운 헤더와 얼마나 쉽게 바꿨는지 자랑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벌린더가 직장에서 집에 온 직후 그녀를 죽였습니다. 젊은 여성이 직장 유니폼과 직장 신발을 신은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안의 물건들을 흩어놓아 강도 사건을 연출하고 아들과 함께 공원으로 갔는데 이것이 알리바이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또한 집에서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고 마당에는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사나운 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살해 도구는 아마도 데이비드가 논에 버렸을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차가 논 근처에 멈춰 있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고 당시 차 안에는 에번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산탄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헤더의 증언에 따르면 벌린더가 살해되기 전에 데이비드와의 관계는 심각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템펄은 분명히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았고 배심원단의 결정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심각하지 않은 관계를 위해 아내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헤더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2007년 11월 데이비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라일리 샌더즈의 친구가 자신의 말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경찰에 갑니다. 몇 년 전 라일리는 템펄 가족의 집을 털고 어머니가 학교에 무단 결석한 것에 대해 교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아버지의 산탄총을 가져간 방법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거의 집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테리어가 차고에서 뛰쳐나왔고 라일리는 개를 쏘았지만 맞추지 못했고 산탄총 소리가 이웃을 불러올까봐 두려워서 그들의 집에서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이 증언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사건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데이비드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헤더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남자의 아내가 될 생각이 없었고 그가 얼마나 더 오래 감옥에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데이비드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할지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템펄이 자유롭고 법원이 아직 그의 형량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이 되어서야 사건이 재검토되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17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에번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가 그런 냉혹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내내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지지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잭이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앞으로 더 많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